자, 여러분 25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비유동부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비유동부채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운 내서 하시면 자본 수익 비용까지 정리되면 이제 재무에게 큰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또 한번 해보시죠. 자, 부채인데 비유동부채라고 하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죠.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일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부채인데, 자, 비유동부채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장기차입금이죠. 장기차입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차입금인데, 만약에 여러분 기간이 경과해서 당해년도 말에 장기차입금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시점에서 하는 거라 결산 쪽에 이 내용을 제가 또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교재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차입을 할 당시에는 현금으로 100을 빌렸는데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기 차입금, 이렇게 장기 차입금 이렇게 비유동부채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경과돼서 단기 말에, 올해 년도 말에 보니까 뭐 한 6개월 있다가 이 차입금을 갚아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12월 말일로부터 따져보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니까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 성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장기 차입금이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된 거를 정리해주고 단기 차입금 성격의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예, 그래서 요 장기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장기부채가 아니고요.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요럴 때 쓰는 건데 시험에 또 자주 나오고, 자,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기말에 하다 보니까 뒤에 결산 쪽에서 요 내용을 또 한번 제가 다뤄놨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같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이에요. 자, 여러분,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 10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10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이 매년 뭐 100만 원씩 쌓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이 직원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만둬서 매년 100만 원씩이니까 1000만 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차변에 퇴직급여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 이렇게요. 그냥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쓸게요. 1000만 원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급한 해에 10년치 비용이, 이 1000만 원은 몇 년치 비용이죠, 여러분들? 10년치 비용이 한 번에 그냥 처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올해 여러분 이 퇴직급여라는 비용 1000만 원이 올해 1년 동안 발생된 비용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10년 동안 발생된 거예요. 그럼 우린 1년 단위로 수익과 비용을 보고해야 되는데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보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현금 기준으로 기록한 거죠. 우리 회계는 철저한 발생주의로 기록해요.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발생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서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성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수익계산서 보고를. 자,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매년 말 퇴직금이 현금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년 말 기록하는 거예요. 매년 말 퇴직급여 100만 원, 그리고
돈이 안 나갔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그냥 여러분 그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래서 퇴직금 부채로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매년 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매년 100만 원씩 직원이 근로 용역을 제공한 그 기간에 100만 원 비용이 다 처리가 되죠, 매년. 그랬다가 이 직원이 퇴사했을 때는 현금으로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뭘 상환한 거예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상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퇴직금이 100만 원씩 이렇게 1000만 원이 쌓여 있는데 퇴직금이 1300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퇴직금 충당 부채 1000만 원 없애고 300만 원은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퇴직금을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떼고 줘요. 1300 중에 1200만 원만 주고 100만 원은 세금으로 뗀 겁니다. 그럼 이 세금을 회사가 갖고 있다가 다음 달에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여러분 결론의 요점은 뭐냐면 퇴직금 비용은 종업원이 근로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거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 주의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매년 1년 단위로 비용을 기록을 하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한다. 근데 퇴직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거는 퇴직급여로 추가적으로 처리해주고 퇴직금 지급할 때 세금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으로 기록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돼요, 여러분들?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봐봐요. 자, 21년도 12월 31일 날 퇴직금 추계액이 1200만 원이랍니다. 자,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건 퇴직금 지급액이 아니고 퇴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전 조급원이 퇴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지금 퇴직금이 올해 발생된 게 12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안 나갔으니까 이걸 인식을 안 할 거냐 비용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발생주의는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기록을 해주고 자, 대변에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퇴직금 부채로. 이걸 뭐라고 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년도에 가서 1월 20일 날 직원 중에 누가 퇴사를 해서 퇴직금 200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퇴직급여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잡아놨던 퇴직금 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200만 원의 퇴직금 중에서 10만 원은 퇴직소득세가 나왔대요. 회사가 이거는 퇴직금을 줄 때 원천 징수했다가 다음 달 10일 날 요거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직원을 대신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뭘로 하죠? 그렇죠. 예수금으로 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 22년도 말에 이게 23년이에요. 23년도 말에 자, 22년도에 그렇게 지급을 했고 자, 이제 23년도가 된 겁니다. 자, 23년도 말에 12월 31일 날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1,500이 나왔대요. 퇴직금 추계액이. 그러니까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해 봤더니 23년도 말에 1,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500만 원이. 자, 그럼 여러분 1,500만 원을 우리가 또 연도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이걸 다 잡을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게 이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올해 연도 말까지의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적된 금액.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퇴직금이 지금 1,200만 원 있었죠. 근데 200만 원을 지급해서 지금 전년도까지 지금 잡아놓은 퇴직금 부채가 얼마 있어요? 1200에서 200만 원 갚았으니까 1000만 원의 지금 퇴직금의 충당 부채가 있는 거죠. 그 1000만 원이 이 15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올해 년도 말까지의 퇴직금 지급해야 될 추정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1,500이 나온 거예요. 이 1,500만 원 안에 전년도 말까지 갚아야 될 그 1,000만 원이 1,500만 원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적으로 계산하는 거라. 그러면 올해 발생된 퇴직급여는 얼마입니까? 1,500에서 전년도 말까지 잡아놓은 1,000만 원을 빼면 나머지 500만 원이 올해 발생된 퇴직급여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말 퇴직급여가 발생이 될 텐데 이걸 계산할 때는 이 추계액에서 기존에 있던 충당부채 잔액을 빼고 나머지를 단기 발생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요점이에요. 자, 우리가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아놨다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보는 건데 매년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을 때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것은 전년도까지의 충당부채 잔액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잔액을 뺀 나머지를 단기 발생된 금액으로 봐서 퇴직급여 비용을 인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자, 우리 부채에 대한 거 잠깐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채라는 거는 현재 갚아야 될 의무를 말하죠. 그렇죠? 부채라는 거는 현재 갚아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외상매입금, 미지급금과 같이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안 했죠. 이것도 부채죠. 근데 이런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은 확정부채예요. 자, 얼마의 금액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방금 공부했던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충당부채라는 개념은 추정부채예요. 추정부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채는 이렇게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충당부채의 성격은 뭐냐면 자, 언제 지급해야 되고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젠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게 맞다면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부채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고 또 미래 언젠가는 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1, 2, 3번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부채로 인식,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은 충당부채가 아닌 우발부채라는 것도 있어요. 우발부채라는 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뉘앙스니까 뭐 기업이 제품을 판매한 후에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럼 그 소송에서 만약에 지면 갚아야 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질지 이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발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부채로 잡지는 말래요. 이런 거 부채는 잡지는 말라. 이렇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부채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 주석으로 공시하라는 거예요. 주석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이건 이제 말 문제로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말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내용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적립제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립제도.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 퇴직금 부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회사가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아놨다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 왔었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줘버리면 이 근로자들, 종업원들은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수급권이라는 거는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국가가 고민한 결과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직장 생활 하시면 다 들어봤을 건데 바로 퇴직연금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인데 옛날에는 퇴직보험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근래에 퇴직연금제도로 바뀌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회사가 회사가 종업원한테 직접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직원한테 퇴직금을 직접 주지 말고 미리미리 종업원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다가 은행에다가 적립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하지 말고. 그랬다가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했을 때 이걸 은행에서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퇴직금을 못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회사한테 퇴직금에 대한 비용으로도 세금에서 인정해주고 혜택을 많이 줘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끔 장려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퇴직연금제도잖아요, 이름이. 어, 그럼 이 직원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의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어서 이게 사회 또 소득을 보장해주는 또 이런 제도의 역할도 해주는 거죠. 이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노후에. 하여튼 이런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제도인데, 자, 이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요 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 회사가 만약에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불입을 했는데 이 금융기관에서 이 퇴직금 운영을 제대로 잘 못해서 만약에 손실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100을 불입했는데 마이너스 20만큼 손실이 나서 80만 원, 80밖에 안 남았어요. 퇴직금은 80 이상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손실 난 거에 따른 걸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자, 확정기여형은 이 운영 책임을 금융기관과 종업원이 지는 거예요.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매달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이미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만약에 퇴직금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없어요? 매달 매달 발생된 퇴직금을 매달 매달 종업원 계좌로 넣어준 거니까요, 결론은.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아주 심플해요. 회사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불입했을 때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걸 잡을 필요도 없죠. 퇴직금 지급할 때 필요 없죠. 벌써 이미 지급을 했는데요. 종업원 계좌로. 그렇죠? 이러한 유형이 확정 기여형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운영 책임을 갖는 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급여형 제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확정급여형 제도는 뭐냐 하면 이 운영 책임을 종업원이 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급여형인데 손실이 20만큼 났다 그러면 이 돈을 회사가 메꿔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으로 만약에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는 우선은 연도 말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부채를 추정해서 잡는 거예요. 제가 가공의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퇴직급여 100,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 이렇게 해서 이 부채를 먼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선 퇴직금 부채를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자, 금융기관에다가 이 퇴직금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적금을 해놓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원을 다 적금해놔도 되고 일부만 적금을 해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회사가 지급을 할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70만 원만 100원 중에 70원만 적금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비용이 아니라 적금한 거니까 퇴직급여라고 하시면 안 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에 일부를 상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 성격이긴 하지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채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0원을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데 70원을 적금해 놨으니까 30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는 자산은 자산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차감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종업원이 퇴사해서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계좌에서 50원만큼 돈을 빼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이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줄었고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패턴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바로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 수준에서는 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암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오면 무슨 급여 여러분?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까지 봤는데 비유동부채 중에서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사채입니다. 사채는 좀 설명드릴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